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화 엔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엔진도 좋지 못한 흐름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 계열사랑 STX 중공업 관련된 인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다시금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IR 팩트 체크 내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의 분위기를 잠깐 파악을 해보고 하반기로 갈수록 하나 엔진이 과연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저만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IR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인수를 조건부 승인을 했었죠.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35% 이상 취득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였죠. 이 STX 중공업 자회사 중에 KMCS라고 있습니다. 이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하는 회사죠. 이 공급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STX 중공업 아래에 KMCS가 있죠. 그리고 이 KMCS가 한화 엔진 쪽으로 크랭크샤프트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현대 계열사랑 한화랑 현대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사이에 소송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현대 계열사가 SX 중공업을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KMCS에서 한화 엔진 쪽으로 공급의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주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나 엔진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관련된 대답을 들었었는데 일단 하나 엔진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KMCS에서 공급을 받는 이 물량 자체가 한 20% 정도도 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중국 물량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MCS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제가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물어봤었는데 이 공장 가동률이라던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거기는 힘들다. 결국에 중국 쪽 물량을 좀 땡겨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 시간 IR 통화를 통한 크랭크샤프트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KMCS로부터 받는 품목 자체가 물량 자체가 20%도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 엔진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에는 주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날 미증시였죠. 테슬라발 효과.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면서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 금일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 엔진도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좀 거스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가량 하방 압력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하나 엔진의 급락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 종목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부분도 봤을 때 해리슨과 트럼프 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도 전쟁을 계속해서 하기로 원하는 그런 의지를 표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히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엔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이런 가격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측면 자체가 건전한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엔진은 과연 24년을 봤을 때 하반기에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조선 기자재 업체죠. 그래서 조선은 업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선가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주 물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는 하락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가만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조선 사이클에 대한 붐이 불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엔진도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NG 관련된 부분은 천연가스가 있겠죠. 유가랑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가격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23년도부터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아줬고 24년 4월 달에 단기 고점 구간이었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좀 이상적일 수 있다. 특히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가시화가 된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도 냉각된 모습을 보여줬고 CPI 지표나 근원 PPI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유럽중앙은행도 미국과 비슷한 모습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LPR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LNG 모멘텀 자극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까지도 좋은 흐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율은 현재 1385원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가 지속되면 될수록 수출 기업들 특히 하나 엔진 같은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더욱더 가파른 이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로서 하나 엔진이 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가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조선사들이 선별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의 선박만 수주한다. 그래서 선가지수가 상승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탱커가 현재 운임비도 증가를 하고 수주 자체도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탱커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에 가장 강한 발주 강도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죠. 특히 이 VLCC 있죠. 대형선의 경우 하나 오션에서 내척이 발주가 되는 등 한국 조선수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탱커용 디젤 엔진의 판가 상승은 결국에 하나 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딱 11선 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1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2024년 4월 달에 기록했던 구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때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23년과 비교해서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전망을 합니다. 영업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전망치를 보게 되면 거의 6배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23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에 따라서 이 ROE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사실 ROE 수치가 23년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24년부터 17% 그리고 26년에는 20% 굉장히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사이클과 더불어서 시장 분위기만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한 어떤 매크로적인 관점이 생기게 되면 하나 엔진은 다시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 엔진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